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우리가 인생 조언, 특히 직업과 관련된 조언 영상들 또는 관련 글귀, 강의 같은 것을 보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죠.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잘하는 일을 해라. 라는 말들이 꾸준히 나오곤 하죠. 전 그걸 들을 때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이 쉽지 라고 반문해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디 한 분이라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는 거의 무슨 트렌드가 된 것 마냥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열정 있는 일을 쫓아가고 그걸 또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난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신이 뭔가 인생의 실패자 같이 느껴지고, 그럼 나도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빨리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 라는 뭔가 무언의 압박을 느끼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꼭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만약 좋아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는 그냥 좋아하는 일은 그냥 좋아하는 걸로만 간직하면 안 되든지, 여러 가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부담감과 압박에서 헤어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인생의 승자인가? 라는 난제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이런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쉽게 쓰여져 있죠, 현재. 워낙 이런 미디어 속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 이런 걸 듣다 보면 다 같은 말들을 하니까 열정을 쫓아갑시다. 누가 뭐래도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저의 열정을 몰아붙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통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겠지만 또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죠. 어?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을 했네? 다들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쉽게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직업을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 딱 이 두 가지로만 나눠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는 이건 제가 정의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사이에서 방황을 하게 되니까 뭔가 이 전자, 하고 싶은 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처지는 느낌을 받기 쉬운 거죠.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정답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볼 때 너무 극단적으로 이 둘 중 하나로 나누기보다는 그 중간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나는 지금 이게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난 정말 운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 잘못되거나 비정상은 아니다. 다 각자 개개인의 시간표가 있는 거다. 라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왜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더 현실적으로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기 위해선 경험이 필요하죠. 그 경험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는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시간과 돈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다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상황이면 뭐든지 언제든 내가 원하는 걸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한테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막히게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길,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으러 떠나고 혹은 이걸 어떻게든 뚫어보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앞으로 밀어붙인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 내지 혹은 둘 다 부족해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뭐 꿈을 쫓아가라, 잘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이런 말들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또 수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주, 생활, 삶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문제를 끌고 오지 않을래야 끌고 오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럼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빗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에 가장 크게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또한 항상 꿈이 없는 게 고민이었어요. 여기서 꿈이라고 하면 진지한 꿈을 의미를 합니다. 뭐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하는 뭐 연예인, 뭐 의사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배우고 그거를 뭔가 전공으로 삼고 또 열정이 넘치는 일, 그런 일을 의미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었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보여지는 직업들을 동경하기도 했죠. 그때는 어린 마음에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졸업할 때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가 딱 스트롱하게 아, 나 이게 하고 싶어, 나 이게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정말 한 가지도 없었어요, 저는. 내가 또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하는 게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잘하는 게 절대 독보적이지도 않은 수준? 다 남들도 이 정도는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딱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탤런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 중 하나가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꾸미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여자같이, 무슨 소녀같이 그렇게 뭐 꾸미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굉장히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엄마나 이모한테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달라 하고 괜히 엄마 없을 때 파우치 한번 몰래 들여다보고 보통 그런 거 다 한 번쯤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이 그나마 저한테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죠. 그럼 너는 이쪽으로 한번 가봐라. 메이크업 자격증을 따서 이쪽으로 한번 빠져봐라.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딱히 그걸 직업으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내 얼굴에 하는 거, 뭐 친한 친구들 좀 알려달라 할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거기까진 괜찮은데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줄 생각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얼굴에 하는 그 자체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봤죠. 이제 그런 말들이 들려오니까.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뭐 관련된 학과를 간다든지, 뭐 미용학과를 가서 실습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연계해주는 취업 자리나 그런 거를 통해 뭐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샵을 일한다든지 이렇게 뻗어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알아보고 나서 제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봤죠.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해낼 정도로 열정이 있나?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 no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저한테는. 또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실습 나가는 사람들 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냥 내가 지금 이 얼굴에 하는 수준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인 거죠. 아,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넘보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네요. 과연 그때 저는 알았을까요? 제가 이런 취미를 갖게 될지. 어쨌든 그렇게 메이크업도 다 배제하고 보다 보니까 0이었어요. 관심사, 뭐 하고 싶은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다녀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그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애매하게 건들지 말고 일단은 내가 내 밥벌이를 한번 해보자. 돈을 벌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분들, 나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잘하는 게 있긴 한데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괜찮아요. 적당한 직업을 찾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직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직업, 버틸 만한 직업. 아, 나 지금 너무 출근하기 괴롭다. 여긴 정말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닌 그냥 적당히 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체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당한 직업을 찾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돈까지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소수겠죠.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일을 찾으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그냥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제 20대를 돌아봤을 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직장인으로 출발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루, 한 달, 1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내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독립을 하고 또 여행이라는 거에 관심사가 생겨서 여행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영어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제가 다시 독서를 시작을 하면서 글쓰기에도 흥미가 생겼었거든요. 그렇게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내 생각을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까 이걸 또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또 팟캐스트를 제가 떠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 그렇게 저도 점점 가지를 쳐 나가듯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나 지금 빨리 뭔가 뭘 찾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빨리 생각해내야 돼. 이런 압박에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시간표에 맡기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학생, 취준생, 대학생, 혹은 뭐 직장인, 주부 등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억하면 좋은 부분은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덕담도 아니고 악담도 아닌 그냥 인생의 진리 같아요. 사람 인생이 항상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게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에서 내 적성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 예상치 못한 기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행이에요. 여행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자극을 받아서 그럼 나도 여행 유튜버가 돼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일단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바를 시작을 합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딱히 그 알바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알바가 카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일을 배우다 보니까 은근히 커피에 관심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한두 잔 만들다 보니까 뭔가 재밌어요. 뭔가 감이 좋아요.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이런 뭐 매장의 재고 정리, 또 이런 매출 관리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사장님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자기 뭔가 재능이 있는데 이런 거 잘하는데 손이 빠른데 이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은근히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나 여기에 좀 재능이 있나?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기에 정착을 해서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 가게를 차릴 정도로 성장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좀 인생을 넓게 보는 거죠. 또 흔히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선택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선택조차 한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애초에 나한테 선택권조차 주어진 적이 없는데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또 그런 시기는 예측불허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막 방황을 하다가 이제 좀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려는데 뭐 어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은 내가 내 인생 모든 걸 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맞지만 모든 걸 내가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내 관리하에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흐르는 대로 놔두는 거. 특히 이런 변수들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은 인생의 답은 없는 거죠. 어떤 게 정답이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20살인데 난 벌써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고 이걸 벌써 직업으로 삼았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평생 동안 그 일만 하고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중간중간 마음이 바뀌고 여러 상황들로 인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고 혹은 또 내가 지금 40인데 나는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발견조차 못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50살을 발견할 수도 있고 60살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하물며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딱히 내가 지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없다. 딱히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다 고만고만하다. 그렇다면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것들을 하며 내 만족을 얻으면 되죠. 내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인생에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언들 혹은 또 남이 나한테 하는 충고 조언들 너무 깊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너무 배제하고 사는 것도 안 되죠. 너무 귀 닫고 사는 것도 안 되지만 적당히 받아들이고 한쪽으로 흘려보낼 거 흘려보내고 그런 또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내 사정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걸 겪고 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나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적당히 이렇게 쳐내고 또 흡수할 건 흡수하면서 그런 건강한 밸런스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의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정답은 없다. 내가 이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 없다. 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저도 아직 그런 과정 중에 있죠. 물론 지금은 다행히 이렇게 관심사 팟캐스트 하나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죠. 또 새로운 관심사를 또 발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 그 선상에 있습니다. 배워가는 중에 있고요. 깨달을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기를 뭔가 충고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옵션에 한 가지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정도?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고 그렇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은 리뷰 또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리뷰가 귀찮으신 분들은 별 5개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